안녕하세요. 따독따독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6학년 2학기 3단원 원기둥 원뿔 9 그 세 번째 시간 원기둥의 건널비에 관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바로 문제부터 넘어갈게요. 자, 1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라고 했어요. 자, 네모 안에 글을 먼저 읽어볼까요? 자, 원기둥의 건널비는 두 무엇의 넓이와 또 그 옆면의 넓이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원기둥의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기둥을 펼쳐 놓은 전개도의 모양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대략적인 전개도 그림은 이렇게 옆면이 직사각형 모양이고 밑면이 위쪽 아래쪽 이렇게 해서 둥그런 원 모양 두 개가 놓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건널비에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옆면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 모양이죠. 거기다가 두 개의 두 개의 밑넓이. 자, 그래서 밑면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다 맞춰서 읽어볼까요? 자, 원기둥의 건널비는 두 밑면의 넓이와 밑면 두 개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원기둥의 전개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2번, 3번 연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원기둥의 전개도를 보고 밑면의 넓이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주율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원주율은 3.14 그리고 1592 이렇게 계속 연결된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원주율을 이번에는 그냥 3으로만 반올림을 해서 계산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율은 이렇게 여기 아마 주어질 거예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원주율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 원주율이 써있지 않는다면 대표적인 원주율을 우리가 3.14로 계산하기 때문에 3.14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문제에서 다 원주율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은 돼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전개도에서 옆면인 직사각형의 가로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 옆면의 모양, 직사각형 모양을 가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가로가 무엇의 길이와 같은지를 아셔야 돼요. 자, 직사각형 옆면의 가로는 한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라는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자,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개념 강의를 다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기 때문에 밑면의 원의 원주를 구하셔야 돼요. 자, 원주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원주 구하는 공식은 네, 맞아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겠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주어진 것은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이 주어져 있죠? 자, 반지름에다가 어떻게 해야 지름이 될까요? 반지름에다가는 곱하기 2를 해주셔야 지름이 되겠죠. 자, 여기서 곱하기 2를 하셔야지 만약에 6 곱하기 6을 하시게 되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름을 구했으면 거기다가 원주율만 딱 곱해주면 넓이가 죄송합니다. 원의 둘레가 되겠죠. 자, 원주율 3이기 때문에 3을 곱해주시고요. 자, 6이 12 곱하기 3 하면 36이죠. 자, 그러면 이 옆면 모양의 직사각형의 가로가 36cm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옆면의 넓이는 여기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우리가 다 구했죠. 자, 가로가 36이고 세로는 원기둥의 높이와 옆면의 세로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10cm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6 곱하기 10을 하셔서 360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단위는 반드시 여기 있는 그대로를 써주셔야 되겠죠? 360 제곱센티미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4번 문제로 넘어왔어요. 자, 반지름이 4cm이고요.
높이가 7cm인 원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원기둥의 한 밑면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원기둥의 밑면을 구하기 위해서는, 밑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조건 두 가지가 뭘까요? 지금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은 총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반지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높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조건은 원주율이 나와 있지요. 자, 여기서는 원기둥의 한 밑면의 넓이, 즉 바닥면은 원 모양이죠. 밑면의 넓이, 원의 넓이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1, 2, 3번 세 가지 조건 중에 필요 없는 조건이 있어요. 자, 바로 필요 없는 조건은 높이가 되겠죠. 높이를 알아야 하는 경우에는 옆면의 넓이를 구한다거나 전체 겉넓이를 구한다거나 혹은 그 다음 시간에 배울 부피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를 알아야 되지만 한 밑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는 알 필요 없어요. 자, 이 문제는 함정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넓이 구해볼까요?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자, 원주율은 여기서 3.1로 나와 있기 때문에 3.1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 곱하기 4, 16이고요. 16 곱하기 31을 먼저 하세요. 16 곱하기 31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수점 한 칸 들어가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 다 계산이 되셨나요? 자,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49.6 단위는 넓이기 때문에 제곱센티미터. 반드시 제곱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제곱 붙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정답이 숫자가 답이 맞았다고 해도 여기에 단위에서 틀리면 틀린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예요. 자, 5번. 오른쪽 원기둥을 보고 바르게 구한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고요. 힌트, 원주율은 3.14다 라고 했어요. 자, 기역과 니은 이렇게 한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하고 옆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 한 밑면의 넓이가 두 개 있죠. 곱하기 2 그리고 옆면을 더해 주시면 돼요. 더하기. 여기를 만약에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는다면요. A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B를 더해 주시면 겉넓이 C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공식은 미리 알고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풀어볼까요? 한 밑면의 넓이는 아까 좀 전에 풀어드렸었죠.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자, 원주율이 여기선 3.14이기 때문에 3.14로 곱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6 곱하기 3.14 계산해보세요. 6 곱하기 3.14 6 곱하기 3.14 해보시면요. 네,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113.04겠죠? 실제로 계산해보셔도 113.04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역과 니은 중에 맞는 답이 어떤 건지를 알려면 옆면만 구해보면 되겠죠. 겉넓이까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옆넓이만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맞는지를 알면 겉넓이는 당연히 그 번호가 답이 되겠죠. 자, 옆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셔야 돼요. 자, 밑면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죠. 지름은 12cm 그리고 3.14를 곱해주세요. 3.14를 곱해주신 다음 여기에다가 여기 세로의 길이, 그러니까 원기둥의 높이는 옆면의 세로가 되죠. 자, 여기다가 8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세요. 자, 계산이 다 되셨나요? 네, 정답은 301.44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 겉넓이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니은이 답이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혹시나 겉넓이 구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113.04 곱하기 2 더하기 301.44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이 답이 되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해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개념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